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에서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10월 22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80분 동안의 면담, 회동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많은 걱정들을 하실 텐데 심지어 한동훈 대표가 지난번에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서 본인이 수십 명을 만나서 설득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부결시켰는데 더 위험한 상황이 오면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편에 동조하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또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 답변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믿는다 이런 의미였다고 하지만은 이 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김건희 특검이 되더라도 지금 한동훈이 제안한 어제 3가지 제안사항, 특히 김건희 여사 그 활동, 공개 활동 전면 중단, 이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상당히 예사롭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제가 선입견 없이, 저는 뭐 친윤도 아니고 친한도 아니고 여러분들 편입니다.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고 좌파의 정권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그 기조로 제가 계속 평론을 해드리는 것이고, 선입견 없이 어제 3가지 장면으로 나눠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봐 주시죠. 자, 첫 번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푸대접 문제입니다. 한동훈에 대한 푸대접. 또 하나는 한동훈의 태도, 한동훈 대표의 태도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 내용이죠. 자, 이 3가지 장면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한번 가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푸대접 문제인데, 어제 이 테이블 자체가 상당히 어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있고 양쪽에 한쪽은 한동훈 대표, 한쪽은 정진석 비서실장 이렇게 됐죠. 그러니 이게 뭐 독대가 아니고 면담이라는 형식을 취했다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 그런 자리 같으면은 원탁 테이블을 준비를 했어야죠. 저는 이것은 참모들이 상당히 과잉했다고 봅니다. 어떤 심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심기를 보살피는데 좀 과잉 충성 뭐 이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시키지는 않았을 거고, 이런 테이블에 대통령 앉고 양쪽에 앉고, 그리고 마치 그래서 검사가 취조하는 것 같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팔을 이렇게 쫙 그 양쪽으로 벌리고 있는 이 사진을 용산에서 내보냈습니다. 왜 하필 그런 사진을 내보내죠? 참모들이 다 이게 뒷말에 놓을 줄 알면서 검사가 취조를 하는 것 같아. 온라인에서 이 사진만 보면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마주보지 않고, 한동훈 대표와 마주보지 않고 비스듬하게 이쪽에 정진석. 자, 그래서 이것은 푸대접 논란이 일어날 만합니다. 그리고 또 약속된 4시 30분보다 20여 분 늦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때 뭐 EU 사무총장과 전화를 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한 20분 늦게 도착을 했는데, 그 20분 동안 기다리는데, 한동훈이 기다리는데 밖에 서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밖에 그냥 세워서 들어와서 앉아 있어라. 처음에 이제 산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밖에 있는 거죠. 근데 늦게 했다고 연락을 받았으면은 참모들이 일단 그 테이블에 와서 좀 앉아서 기다리시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밖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참모들이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이런 의전 문제가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슨 아무리 그 면담이지만은 그 앞에 이제 뭐 콜라 한 잔, 아메리카노 한 잔 이렇게 놓고 마치 이 딱딱한 이 모습을 또 연출을 하는 그런 장면도 참모들의 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이 한동훈 푸대접 논란은 참모들이 잘못한 것이다. 처음부터 이 좀 분위기를 아주 좋아했어야지, 원탁에서 서로 이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한동훈 대표가 기다리면은 안에서 좀 기다리라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특히 산책을 할 때 이 대통령 참모들이 몇 사람 같이 산책을 했는데 그 중에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 소위 말해서 김건희 라인이라고 해서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참모도 같이 끼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배려를 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저는 용산 참모들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여기서 한동훈 대표의 태도 문제, 자세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대화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본인이 세 가지를 요구를 하고 또 거기다가 그 특별감찰관 이야기도 새로 했죠. 그리고 의료 대란 해법 같은 것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구 만드는 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없었다고 해서 이 당초에는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돌아와서 용산에서 그 회동이 끝나면 국회로 돌아와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기로 했는데 브리핑을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버렸습니다. 집에 가고 이 박정아 비서실장에게 이 본인이 했던 내용만 이야기만 다 박정아에게 알려줘서 박정아 비서실장이 한동훈 말만 했죠. 한동훈 말만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는 모른다. 한동훈 대표가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그리고 전 궁금하면은 용산 대통령실에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자, 한동훈 대표가 아무리 그리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대로 오히려 그것을 국민에게 알려야죠. 국민에게 알려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을 하는, 여론이 좀 설득을 하는 그쪽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이것을 공개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요구를 이제 거절을 했는데 이유가 뭐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마치 삐진 것처럼, 토라진 것처럼 그렇게 집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일정을 또 어떤 간담회 같은 게 있었는데 오전 일정도 지금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상당히 곧장 집으로 가버렸는데 지금 용산에서는 좋은 시간이었다, 유익한 만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갖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헤어지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좋은 시간이었고 유익한 만남이었으니까 가서 좋게 브리핑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좋게 브리핑 해달라.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이 회동이 끝나고 국회 기자실로 가서 브리핑을 한동훈 대표가 직접 한다고 하니까 오늘 만남에 대해서 좋게 브리핑을 해달라고 했는데 직접 브리핑을 하지 않고 박정아 실장에게 본인이 한 이야기만은 던져주고 집으로 가버렸다는 거죠. 이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대응하면 안 되죠. 해당 결과가 나빠도 나쁜 대로 성과가 없으면 성과가 없는 대로 무엇이 우리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해야죠. 특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집으로 갔다 이렇게 하니까 기자들은 그 순간 저도 어제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들었죠. 아, 이거 털어줬구나. 그럼 그때부터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조간들 보면은 전부 다 맨손, 허탕 이런 표현들만 다 나오는 거죠. 좀 설명을 했으면은 이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이 한동훈의 태도도 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회동에서의 주제, 대화 내용. 일단 이 한동훈 특별감찰관 임명 이야기도 했고 그 전에 이제 계속 가서 요구를 하겠다고 했던 게 세 가지죠. 하나는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그리고 또 하나는 김 여사 라인 인적 쇄신 해야 된다. 그리고 각종 의혹도 해소해야 된다. 그러니까 해소하는데 협조를 해야 된다. 김건희 여사가. 그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요청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알려주고 있는 건데 상당히 집사람도 힘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자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미 자제를 하고 있는데 뭘 더 중단을 하란 말이냐. 자, 그런데 자제가 아니고 중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김건희 특검법도 표결하고 재투표하고 할 텐데
또 국정감사도 마찬가지고 계속 탄핵 정국을 만들어서 김건희 계속 블랙홀을 만들 텐데 거기에서 여당이 좀 방어를 하려면은 뭔가 가시적인 조치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다른 거는 뭐 비선 라인 정리, 뭐 이 조사의 협조 이런 것은 안 하더라도 딱 활동만 정면 중단하면은 그거 하나로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는 완전히 방어도 안 되겠지만은 그리고 또 국민 정서에도 최근의 뭐 여론조사 같은 것을 보면은 오히려 그게 부합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건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일축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김건희 라인 인적 쇄신해야 된다고 하면서,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소위 말하는 7인방, 김건희 주변의 7인방, 한남동 라인, 뭐 거기에다가 또 행정관 한 사람을 보태서 8명의 명단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 파일을 하나 가지고 갔죠. 빨간색 표지. 거기서 이름까지 다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나오는 것은 그 사람들의 구체적인 잘못이 없다. 그리고 누가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를 제시하면 정리하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막연하게 할 수는 없는 거는 맞죠. 막연하게 할 수는 없는데 이것들은 어차피 라인 인적 쇄신 이런 문제는 활동 정면 중단하면은 그 사람들이 뭐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동 정면 중단과 같이 연결된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 다른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각종 의혹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하니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하는 것은 명태균의 일방적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명태균 씨 주장 외에도 뭐 그때 김대남 이야기도 있고 김대남 녹취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가 부적절한 인물들과 국정을 운영하는데 부적절한 인물들과 통화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막 공개가 되고 하고 있죠. 문자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이것 역시도 김건희 여사가 활동을 전면 중단을 하면은 이런 문제들도 일단은 방어하기에 조금 수월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걸 윤석열 대통령은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런 측면이 있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가지를 요구하겠다. 이거 전부 다 언론에 공개하고 나서 가서 했기 때문에 그걸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받아들이면은 마치 등을 떠밀려서 하는 것 같은 그 모양새도 보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한동훈 대표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면담 약속이 돼 있는데 갑자기 이재명이 제안한 것도 공식 제안도 아니고 나와도 한번 만나길 기대한다. 이 말 한 걸 가지고 이걸 대표회담 제안으로 받아들여서 선뜻 응해버린 거. 이것도 어제 분위기를 상당히 안 좋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과 만나기로 돼 있는데 그 한동훈 대표가 야당 대표 이재명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11월 2일 날 김건희 규탄 대회를 장외에서 열기로 한 사람 그리고 11월에 2개의 1심 선고가 나오는 피고인을 만난다고 전격적으로 수용을 해버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자 그런 부분도 또 한동훈 대표의 어떻게 보면은 과욕이라고 봅니다. 뭐가 압박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어제 상황은 일단 CCTV를 가려보면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푸대접은 참모들의 과잉 충성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한동훈 그렇다고 해서 회담 내용 결실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집으로 가버리고 또 오늘 일정 취소하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이재명과 대표회담 하겠다고 하고 이건 한동훈의 잘못된 태도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논란이 됐던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부 다 일축을 해버린 것은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라도 지금이라도 일단 김건희 여사 활동 전면 중단은 심각하게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국권의 혼술이었습니다.